반갑습니다. 하부경제팀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대한항공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과거 이제 영상을 보시고 요청을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코멘트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이제 6월이었죠. 6월 시즌과 7월 시즌 이 정도까지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유행하고, 그 다음에 6월달에 시장 한번 강하게 무너졌었죠. 그리고 9월달에 역시나 시장 한번 강하게 무너졌고, 대한항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지표 중에 하나가 유가입니다. WTI 서부 텍사스의 그 이제 기름값인데, 최근에 인플레, 지금 금리와 가장 상관관계가 있는 거는 이제 인플레인데, 물가가 많이 올라갔죠. 물가가 올라갔던 주 원인은 유가와,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과 뭐 그러니까 식물이란다. 곡물, 먹는 거, 식료품 이런 가격들이 많이 올랐는데, 뭐 전쟁의 영향이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이게 보통 어떤 사이클로 왔냐면은 달러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강달러.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환율,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같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달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다른 나라의 화폐들이 점점 싸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죠.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항공유는 달러로 사야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항공사들에게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이게 기존에는 달러가 올라가면은 이제 경기 침체의 어떤 하나의 데이터로 보기 때문에 유가는 하방 포지션을 잡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가가 턴을 했죠. 이게 우하향으로 쭉 내려오다가 유가가 턴을 하게 됐는데, 뭐 아시겠지만 사우디와 러시아, 미국이랑 최근에 사우디가 많이 사이가 안 좋아졌죠. 이 바이든 때부터 사이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는데, 이제 러시아가 중심이 되는 오펙 플러스가 있습니다. 플러스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중동 국가들이 오펙을 구축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유가가 계속 하방이 나오게 되니까 사우디가 러시아랑 이제 좀 짝짝꿍이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산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죠. 감산 결정이 나오면서 달러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같이 올라가 버리는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사이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물론 주가 하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 경기 침체죠. 세계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 사실 앞구간에 대한항공이 이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오래 가고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 실적을 베이스로 굉장히 많이 버텼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여객을 이런 그냥 사람을 태우고 나르는 그런 시기보다도 더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항공 이 운송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화물로 어닝 서프라이즈 진짜 거의 최대급 실적을 냈었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하게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재개가 되지 않은 시점, 그게 일단 중요하죠. 코로나가 아직 깔끔하게 끝나진 않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는 다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 무비자 입국도 받는 상황인데, 이런 일본이나 중국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저가 여행사, 저가 항공사, 그 항공사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비중의 그 매출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경기 침체도 계속 올라가고, 그나마 일본은 괜찮아요. 일본은 엔저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행 가기가 괜찮죠. 근데 만약에 이제 해외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달러권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 하면은 지금 여행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다 전체 세계적으로 인플레 이런 것도 날리고, 환율도 워낙에 우리나라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손해를 입는 것도 결국 여객 수요의 회복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거는 요소. 그 다음에 항공 화물은 경기 침체, 지금 어쨌든 간에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직원들도 감축하고 이 소비를 막으려고 하는 스탠스를 잡고 있잖아요. 미국 연준이. 그럼 당연히 여행 가는 그런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화물도 줄어들고 경기 침체가 오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객도 환율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또 항공 티켓 값도 아직 많이 안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객
수요도 확실하게 올라오지 않고 지금 얘가 내려가는 속도를 얘가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를 맞춰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리포트에서도 목표가를 낮춘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서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주가 위치로만 놓고 볼 때는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대형주들이 중요하게 좀 버티는 라인들,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갔던 구간들, 여기서 결국 지지가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 라인도 사실 요 구간이에요. 상승 삐삐적거리던 이 구간이고, 이제는 여기에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여기도 역시나 이쪽에 상승 시도 나오기 전에 중간에 잠깐 머물렀던 자리, 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라운드 피겨인 2만원 구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시장이 좀 반등의 국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위에 35,000원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2만원 라인은 거의 절반 가까이 토해낸 거죠. 물론 뭐 진짜 꼭대기에서 매수해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은 조금 양호할 수 있지만, 그거를 버틸 수 있던 요인이 항공화물이었는데, 이게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여객 수요가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는 점, 여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요소가 환율, 뭐 유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티켓 값도 쉽게 내려오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아직까지 코로나 봉쇄나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중국도 계속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뭔가 물타기를 하거나 그럴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버틴다고 해도 이 2만원과 2만 한, 높게 봐도 한 25,000원? 아니면은 요 구간. 생각보다 이 자리 위로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요 25,000원 라인으로 올라가는 게. 근데 사실 대한항공이 지금 당장 좀 회복이 필요한 구간은 25,000원이에요. 25,000원으로 봐야 이게 추세가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는 이 구간에서 횡보가 나와야 되거든요. 결국 위쪽 매물을 먹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돌파 흐름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당장 리스크가 뭔가 해결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냐? 그것도 사실 없죠. 없기 때문에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니 나중에 다 회복한 다음에 사면은 당연히 그때 뭐 주가 비쌀 건데 그때 가서 사면 너무 늦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사이클이 좀 오래 갑니다. 오래 가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어떤 뭐 항공주로 내가 승부를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에 물타기 할 현금을 지금 당장은 좀 다른 다른 종목 매수하는 데다가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로 매매를 좀 최대한 하시고, 나중에 대한항공이 지금 어쨌든 간에 V자 반등이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대형주들은 생각보다 이 V자 반등이 그렇게 세게 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올라온다? 이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간을 회복해 놓고 다시 한번 횡보의 그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 충분히 지켜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냐? 수급 체크. 지금 대한항공은 이 기관이랑 외국인의 호흡이 좀 잘 맞아야 돼요. 오늘 같은 날 양매수 들어오기 때문에 양봉이 빵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관 매도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는 좋지만 앞 구간에서 주가를 올려줄 때는 기관 애들이 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외국인이 메인이다 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안 됐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떨어질 필요가 없죠. 떨어질 일이 없죠.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기관 매수가 좀 폭발적으로 들어와 줘야 반등이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론 오늘 연기금, 투신, 금투 매수 들어온 거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아직 위쪽으로 좀 브레이크가 걸릴 만한 구간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수급들을 며칠, 몇 거래일 혹은 충분히 좀 긴 텀으로, 긴 호흡으로 지켜보신 다음에 그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V자 반등 나오는 줄 알고 물타기하고 했는데 이후에 지루해지면은 여기에 들어간 현금, 어쨌든 간에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일 거거든요. 물타기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하셔가지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5.6% 오른 거 당연히 뭐 시장이 좋았으니까 많이 올랐겠지만, 괜히 이제 이런 거 보고 조급해 하시면은, 옛날에 이제 포모라 그래가지고 막 이거 좀 빠져가지고 지금 뭔가 반등 나올 것 같은데 나만 못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주식 하시다 보면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반등 나오기 힘듭니다. 대형주는. 그렇다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제는 상방이지 이렇게 외치는 분위기도 아니고, 최근에 워낙 하락이 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일부 반등시켜주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유롭게 보세요. 여유있게. 조급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직 유가 같은 것도 긍정적인 포지션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고, 금리나 경기 침체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결된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23,000원과 2만원 구간, 이 구간에서 지루하게 움직일 가능성 배제하지 마시고 이후의 구간들 더 지켜보신 다음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대한항공 진짜 오랜만인데 잘 버텼어요, 사실 코로나 때. 근데 좀 아쉽죠. 결국 지금 바이든이랑 푸틴이 가장 문제죠.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걔네들이 지금 양쪽으로 똥을 싸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도 좀 무능력하죠. 사우디는 아무래도 유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원래 사이가 좋았거든요. 사이가 좋았는데 최근에 좀 아쉽습니다. 그런 외교적인 행태가.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저희 채널 추가하는 방법 새로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 카카오톡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허브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채널 나오거든요. 이 채널 추가 버튼 누르시고 무료 추천 종목 요청. 제가 아까 지금 시장에서 차라리 대한항공 물타기 하는 것보다 지금 시장에 좀 가운데 있는 핫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매매하셔가지고 좀 회전율을 올린다거나 짧게 수익을 여러 번 보시면서 회전율을 올리는 그런 매매를 좀 권해드린다라고 했는데 저희 또 무료 추천 종목들 그런 관점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무료 체험 신청하셔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내가 대한항공 물타기 할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 매매하는 게 조금 더 나한테 효율적이겠구나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하게 추가하시고 메시지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종종 또 코멘트 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내일이 아니죠. 변동성 보이는 그때 또 한번 중간중간에 코멘트 드리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